그래서 공부하실 때 그 과세라고 나올 때가 있어요. 과세라고 나오면 예, 세금 내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가 지금 보고 있는 파트가 과세 거래예요. 그래서 재화의 공급, 용역의 공급, 그다음에 재화의 뭐요? 수입. 그래서 요 세 가지에 해당되면은 세금을 낸다. 이렇게 이해를 해 주셔야 돼요. 첫 번째로. 그 다음에 공부하시다가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가 있어요. 이거는 포함 안 됩니다. 그러면 부가가치세법에서 포함 안 된다는 얘기는 세금 안 내도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어저께 저희가 잠깐 간주공급 봤었죠. 네 가지.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사업상 증여, 폐업시, 잔존재화. 얘네들은 세금을 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39페이지는 용역의 공급인데요. 용역 그러면 그냥 이렇게 생각하세요. 서비스, 몸으로 하는 것들. 그런 것들이 대부분 용역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나머지는 볼 거 없고요. 저기 봐주세요. 440페이지. 440페이지에 보시면 간주공급이라고 있습니다. 거기 밑에다가 요거 하나만 적어주세요. 거기에 잘 나와 있어요. 거기 밑에다가 요것도 하나만 적어주세요. 뭐냐면 근로소득자. 그 근로소득자가 아니구나. 무상공급. 거기 밑에다가 요렇게 적어주세요. 우리 무상공급이라는 게 공짜입니다. 공짜에는 두 가지가 있어요. 재화의 무상공급이 있고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 이렇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억을 해주셔야 되는 게요. 재화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에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과세 대상이 아니고요. 단 특수관계인에게 부동산 임대 용역은 제외. 거기 밑에 써 있긴 해요. 특수관계인 내용. 그래서 앞에 보시면은요, 요게 이제 무슨 뜻이냐면 무상이라는 거는 뜻 아시죠? 무상의 뜻이 뭐예요? 공짜. 공짜를 우리가 무상이라고 하고 유상 그러면 뭐 받는 거죠? 돈 받는 거죠. 그렇게 이제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재화라는 건 물건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물건을 공짜로 주면은 세금 내야 된다. 요 뜻이고요. 그 다음에 용역의 무상공급은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공짜로 일한 거예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만약에 도배를 해요. 뭐 한다고요? 도배. 그래서 도배를 했는데 열심히 도배하고 왔더니 그날 저녁에 연락이 온 거예요. 집주인한테. 그러더니 여기 마음에 안 드니까 다시 해놓으라고. 그리고 공짜로 일해야 되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겠죠. 그리고 내가 열심히 가서 공짜로 일했어. 근데 그러고 나서 얼마 있다가 국세청에서 연락이 오는 거예요. 뭐라고 연락이 오냐면 당신 여기에서 공짜로 일했죠? 공짜로 일했으니까 세금 내세요. 이러면 세금 낼 거예요? 아니죠. 맞죠? 왜요? 공짜로 일했는데 세금 내래. 그러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안 그래도 공짜로 일해서 기분도 안 좋은데 거기에다 세금까지 내라고 하면 당연히 안 되겠죠.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공짜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내도록 되어 있어요. 근데 여기 보시면 무슨 관계인이라고 있죠? 특수관계인. 그래서 앞으로 공부하실 때 특수관계인이 이렇게 많이 나오진 않아요. 특수관계인 나오시면 그냥 요 분이라고 생각하세요. 누구요? 친인척. 그래서 친인척한테 공짜로 부동산을 빌려줬다. 그러면 그거는 세금을 내셔야 돼요. 뭐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네. 아이고 죄송합니다. 내가 만약에 주안역에 빌딩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빌딩을 갖고 있는데 1층이 비어 있어. 근데 친척애 중에 하나가 집에서 놀고 있대. 그럼 친척애한테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죠. 지금 내 건물 1층 비어 있는데 와서 커피숍 같은 거 할래? 라고 해서 빌려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근데 이런 경우는 없잖아요. 지나가시는 분한테
저기요, 제가 빌딩 건물주인데 제 건물에 1층이 비어 있거든요. 오셔서 커피숍 하실래요? 이럴 일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맞잖아요. 지나가는 사람한테,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갖고 우리가 호의를 베풀 일은 많진 않죠. 그래서 법에서도 요걸로 한정을 해 놓은 거예요. 왜냐면 아무것도 없는 사람한테 부동산을 빌려줄 일은 있다, 없다? 없다. 그래서 법을 좀 아시는 분들은 이거 안 걸리려고 돈을 조금씩 받기는 해요. 그래서 예전에 저기 한 2년인가 3년 전 얘기인데 어떤 공기업이에요. 어떤 공기업에 관련된 사람이랑 건설회사가 그 공기업 관련된 그 고위직이에요. 고위직 임원한테 그 동네 원래 전세 자금이 한 6, 7억 했었거든요. 근데 그거를 1억에 빌려준 거예요. 이 집에서 살라고. 근데 일적으로 연관이 있어. 그러면 누가 봐도 이거 뇌물이나 마찬가지죠. 그런 경우들 되게 비일비재해요. 그러니까 뭔가 이게 연결이 있으니까 저렴하게 빌려주거나 공짜로 빌려주는 거지, 아무 상관없는데 공짜로 주거나 저렴하게 줄 일은 있어요, 없어요? 절대 없습니다. 그래서 법에서는 특수관계인이라는 그 전제 조건을 걸어요. 그래서 부동산을 빌려주는 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걷는데, 이게 가능한 이유가 있어요. 왜 가능하냐면 우리 대부분 이 지역에 요 평수에 월세나 전세는 얼마다라고가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죠. 맞죠? 그러니까 금액이 뭐 만약에 주안에 현재 만약에 32평형 아파트면은 전세 들어가는데 3억이 들어. 이런 식으로 어느 정도 금액대가 형성이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금을 걷기가 어때요? 쉬워요. 근데 만약에 아까 제가 설명드린 것처럼 내가 도배하러 가서 공짜로 일했어. 세금 얼마 걷을 거예요? 공짜로 일했는데. 아니면 내가 친구네 집 가갖고 공짜로 일해줬어. 세금 얼마 걷을 거예요? 이건 정확하지가 않죠. 금액 자체가. 왜냐면 난 돈도 안 받았고 이 돈 안 받은 사람한테 얼마를 걷을 것이냐. 이게 되게 어렵잖아요. 그래서 공짜로 일해준 거에 대해서는 그냥 뭐 합시다? 세금 걷지 맙시다. 왜냐면 걷기도 힘들고 얼마를 걷을 것이며 이런 부분이 있기 때문에 요거는 안 걷고, 그 다음에 부동산 임대, 월세 같은 경우에는 어느 정도 형성이 되어 있으니까 세금 걷기가 좀 더 수월해요. 그래서 그 부분은 세금을 걷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440페이지 저기에다 밑줄 좀 쳐주세요. 수입. 그리고 제가 앞으로 수입 나오면 맨날 이렇게 쓸 거예요. 어떻게 쓰냐면 거래처는 세관, 그 다음에 부가세만 회계처리. 그래서 그거 참고해 주시고요. 그러니까 요거는 뭐냐면 우리가 수입이라는 건 외국에서 갖고 오는 겁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은 요 세금 계산서는요, 사업자하고 주고받는 게 세금 계산서예요.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외국 회사는 대한민국에 사업자 등록증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외국에 있는 회사는 당연히 없겠죠. 왜냐면 국내에서 사업을 안 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외국에서 우리나라로 물건이 들어올 때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세금 계산서가 없어요. 그래서 그거를 누가 대신해 주는 거냐면 요 뭐 인천공항이면 인천세관, 김포공항이면 김포세관, 이런 식으로 다 세관들이 있어요. 그래서 거기에서 대신 발행해 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걸 발행하는 이유는 형평성 때문에 발행하는 거예요. 왜냐면 누구는 살 때 세금 내고 누구는 살 때 세금 안 내고 이러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형평성을 맞춰주기 위해서 뭐를 발행하는 거예요? 세금 계산서 발행을 해주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거는 나중에 분계 관련돼서 설명을 좀 많이 드릴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440페이지 1번에 보시면 재화의 공급식이라고 있습니다. 요것도 시험 문제 좀 많이 나오는 파트 중에 하나세요.
그래서 보시면은요 440페이지 거래 시기 재화의 공급 시기. 근데 여기 볼 필요는 없고 여기 보시면 돼요. 441페이지 거기 박스. 진한 글씨는 시험에 많이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덜 진한 글씨는 시험에 덜 나왔다는 얘기예요. 여기에 있는 거 다 나오는데 이거 못 외워요. 그래서 시험 문제 위주로 보시는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러면은 외울 게 너무 많아요. 일단 거기 첫 번째 일반적인 경우 첫 번째 보시면 현금 외상 할부라고 있거든요. 저는 앞으로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어떻게 설명드리냐면 일반 판매라고. 그래서 일반 판매는 세 가지가 있습니다. 몇 가지가 있다고요? 세 가지. 그래서 뭐가 있냐면 현금, 외상, 할부. 요거는 인도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내가 물건 받으면 내 거다. 이렇게 되는 겁니다. 판매했다라고. 그래서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이런 경우입니다. 우리 다들 마트 가서 물건 사본 적 있죠? 그럼 마트를 내가 열심히 돌아다니면서 물건을 담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캐셔분 드리잖아요. 그러면 캐셔분이 받아서 그 물건을 바코드에 찍고 나한테 주죠. 그러면 내가 그 물건을 받은 다음에 현금으로 내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카드로 긁는 경우 있어요? 없어요? 있죠. 할부로 하는 경우 있죠. 여기에서 문제. 이건 시험엔 안 나와요. 할부는 최소 몇 개월 이상해야 할부라고 할까요? 할부 몇 개월? 2달이에요. 2달. 왜 그러냐면 일시불은 할부 아닙니다. 우리 맨날 카드 결제할 때 일시불이요 라고 얘기하잖아요. 일시불은 그냥 외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할부는 일단 법적으로 2회 이상 나눠내면은 할부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 얘기하는 할부는 거기 교재에는 안 나와 있는데 단기 할부예요. 그래서 단기 그러면 몇 년 이내라 그랬어요? 1년 이내라 그랬죠. 그래서 1년 이내 거를 물건을 살 때에는 그 물건을 받으면 판계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거기 두 번째 요거는 안 외우셔도 돼요. 조건 나오면 그냥 당연히 조건이 성취되는 때 맞고요. 기한부 판매는 저희 시험에 잘 안 나옵니다. 그리고 가공은 가공된 재화를 인도하는 때 자가공급 개인적 공급 맞고요. 그 다음에 사업상 증여 맞고 여기 빠졌네. 아 뒤에다 넣어놨구나. 그 다음에 저거 잘 봐두세요. 폐업. 폐업도 은근 시험 문제 잘 나와요. 그래서 폐업은 폐업하는 때. 폐업 신고일이에요. 네, 폐업 신고일 아니에요. 폐업하는 때. 폐업 신고일 말고 폐업하는 때 그거 좀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무인 판매기도 종종 시험 문제 나옵니다. 자판기 있죠. 그래서 무인 판매기는 자판기에서 뭐 했을 때요? 현금을 인치했을 때. 인치. 그러니까 현금 인치가 뭐냐면 현금 꺼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기 수출은 세무 때 외울 거예요. 그래서 수출은 선적일 기준입니다. 근데 거기 지문에 보시면 선적일이라고 있고 기적일이라고 있을 거예요. 그 두 가지 차이점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적일은 배에 싣는 거고요. 기적일은 비행기에 싣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디에 싣느냐에 따라서 용어만 다르지 똑같은 말이에요. 그러니까 어딘가에다 싣는 건데 선적 그러면은 배에다 싣는 거고 기적 그러면 어디에다 싣는 거라고요? 비행기에다가. 그거 참고하시고 그 다음에 442페이지 위에 기타의 경우에 별표 3개 치세요. 전 앞으로 이렇게 써드릴 겁니다. 장기 할부 판매, 중간 지급 조건부, 완성도, 기준 지급 요 세 가지는 대가의 각 부분을 받기로 한 때. 그래서 그 부분 참고 좀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게 뭐냐면 이런 경우예요. 어떤 경우냐면은 우리가 장기 그러면 몇 년 넘는 거죠? 1년 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할부 그러면 2번에 이상 나눠내는 거라 그랬죠? 그러면 장기는 1년 이상 나누어서 내는 거예요. 그러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우리 왜 1년 이상 나누어서 낼까요? 기간이 왜 이렇게 길까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설마 10,000원 때문에 36개월 할부할 일은 없잖아요. 근데 만약에 내가 어떤 물건을 샀는데 1,000,000원짜리야. 그래, 한 번에 내기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그리고 그때는 뭐 24개월 할부, 12개월 할부 이런 식으로 길게 가져가는 경우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네, 그렇게 길게 가져가는 이유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그 다음에 중간지급 조건부도 똑같아요. 중간지급은 말 그대로 중간에 지급하는 겁니다. 그러면 생각을 해보십시오. 왜 한 번에 다 안 주고 나누어서 줘요? 금액이 뭐하니까? 크니까. 완성도 기준 지급. 요거는 요거예요. 뭐냐면 만약에 건물을 내가 지어요. 건물을 지었는데 10억이 들어가요. 근데 계약 조건에 계약금으로 2억 줄게. 30% 완성하면 3억 줄게. 70% 완성하면 3억 줄게. 그 다음에 100% 완성하면 나머지 줄게. 이런 식으로 계약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완성이 어느 정도 되느냐 거기에 맞춰서 주셔야 됩니다. 그래서 절대 하면 안 되시는 행동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큰 금액은 절대로 초반에 한 번에 다 주면 안 돼요. 그래도 저도 저희 집 꼬맹이 돌잔치 때 쓰려고 사진을 찍긴 했거든요. 애기들 그 태어나면은 태어났을 때부터 해갖고 쭉 찍는 사진이 있어요. 패키지로 150인가 170짜리였는데 거기에서 이제 딜을 건 거죠. 무슨 딜을 걸었냐면 170인데 카드로 하면 170이고 현금으로 한 번에 내면 120에 해주겠다. 근데 그때 할까 말까 고민을 되게 많이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당시가 뉴스에 이거 되게 많이 나올 때였거든요. 사진관에서 그런 패키지 관련돼서 돈 받고 잠적했다. 이런 게 되게 많이 나올 시즌이었어요. 할까 말까 고민하다가 뭐 120 정도면 만약에 뭐 그렇게 되면 내 속은 쓰리겠지만 내가 뭐 죽을 정도는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120 내고 다행히 저희는 마무리를 잘하긴 했는데 목돈 낼 때는 항상 조심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매번 나오는데도 매번 사기당하는 곳 있잖아요. 헬스장. 헬스장도 보면 뭐 1년치 끊으면 얼마에 해주겠다 이래놓고선 돈만 받고 폐업하는 곳들 종종 있잖아요. 근데 그게 이제 왜 가능하냐면 헬스장 금액 자체도 엄청나게 크진 않으니까. 만약에 헬스장 1년 사용료가 1,000,000원이야. 그럼 1,000,000원은 한 번에 못 주죠. 근데 대부분 뭐 100 전후에서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이제 한 번에 내면 가격이 저렴하니까. 근데 그런 것들은 항상 조심하셔야 돼요. 그래서 추후에 나중에 건물 지을 때도 한 번에 다 주면 안 됩니다. 한 번에 다 주면 제 장담하는데 돈 들고 도망갈 확률이 높아요. 그래서 시골길 같은데 왔다 갔다 하다 보면은 집 터만 있는 거 있어요. 집을 조금 짓다가 만 것들 되게 많아요. 지방으로 가면. 그게 왜 그러냐면 이제 일명 전원주택이라고 표현하죠. 전원주택 하려고 계약을 했더니 계약금 초반에 받고 집 짓는 척 하다가 돈 조금 더 받고 잠수 타버리는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이 아시죠? 전 세계에서 사기 랭킹 1위입니다. 사기꾼 랭킹 1위. 근데 왜 그래요? 법이 너무 좋아서 그렇잖아요. 되게 약해요. 사기꾼들한테는. 그리고 술 먹었다 그러면 봐주고 뭐 했다 그러면 봐주고. 오늘도 나왔잖아요. 저기 그 어느 국회의원 아들 래퍼라는 애 징역 1년 나왔죠. 경찰 때리고 했는데도. 그래서 앞으로는 경찰관 마음에 안 들면 일단 들이다 갖다 박으면 돼요. 무죄 나왔으니까 다른 사람들도 이제 무죄 나오겠죠. 엉망이 돼가고 있어요. 계속. 근데 그게 이제 윗물이 맑아야 아랫물이 맑다 그러는데 어쨌든 좀 엉망진창이 되어가고 있는 게 많아서. 그래서 요거 잘 봐두세요. 요거 시험 문제 잘 나와요. 요 세 가지. 그 다음에 요격에서는 442페이지 거기 밑에 보시면 저기 진한 글씨로 나와 있는데 간주 임대료 좀 봐주세요. 무슨 임대료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용역에 공급시기에 보시면 간주라고 있는데
제가 어저께 잠깐 설명드리기는 했습니다. 뭐라고 설명드렸냐면 간주는 진짜라 그랬어요? 가짜라 그랬어요? 가짜예요. 근데 가짜를 진짜처럼 인정해 주는 거고요. 그 옆에다가 이렇게 적어주세요. 보증금에 대한 이자. 그래서 사람 일은 모릅니다. 언제 어떻게 될런지 아무도. 맞죠? 그래서 우리가 건물주가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중에 건물주가 돼서 임대를 줘. 그러면 요거 내셔야 돼요. 간주 임대료. 왜 내야 되냐면 우리 일반적으로 임대 사업할 때 이거 받잖아요. 보증금 받아요? 안 받아요? 받죠. 네. 그리고 국가에서는 일명 불로소득이라고 있어요. 대표적으로 세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부동산, 하나는 주식, 총 네 가지구나. 하나는 이자,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하나는 코인. 이론적 관련돼서 잘 되면 좋지 않아요. 왜 그러냐면 불로라는 게 뜻이 뭐죠? 불자가 아니 불자고 로라고도 하는데 불노라고도 해요. 그래서 불로소득의 뜻이 뭐냐면 일 안 하고 돈 버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갖고 있는 꿈, 저도 당연히 요 꿈을 꾸고 있습니다. 무슨 꿈을 꾸고 있냐면 일 안 하고 뭐 벌고 싶어요? 돈 벌고 싶죠? 근데 이게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좋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제가 종종 그 얘기 하잖아요. 부동산 난리 났다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많은 사람들이 이거에 꿈을 갖고 있었던 거예요. 근데 계속 아파트 가격은 올라가고 있으니까 이런 생각을 한 거죠. 어떤 생각을 한 거냐면 이거 계속 올라가면 나 못 살 것 같아. 근데 지금 사면 뉴스나 아니면 유튜브나 인터넷에서 전문가라고 떠드시는 분들이 지금 사야 좋대. 왜냐면 내년에는 더 사기가 힘들 거래. 가격이 더 올라서. 그래서 2030 세대가 작년부터 해서 올해 연초까지 엄청 많이 샀어요, 집을. 근데 그걸 아셔야 돼요. 뭐를 아셔야 되냐면 40, 50대가 바보는 아니에요. 40, 50대가 왜 집을 2030보다 열심히 안 샀냐면 돈이 없어서가 아니에요. 예전에 2030 세대는 아직 못 겪어봤는데 그놈의 IMF 맞죠? 네. 그 다음에 미국 같은 경우에 뭐 서브 모기지론 뭐 이런 식으로 해갖고 미국도 한번 집값이 확 떨어진 경우 있었어요? 없었어요? 쭉 올라가다가 있었죠. 그거를 겪어봤기 때문에 무서워서 못하는 거예요. 왜냐면 당연히 오르면 행복합니다. 여러분들 생각해보세요. 내가 만약에 1억을 가지고 집을 샀는데 3억이 됐어. 당연히 행복하죠. 왜요? 2억 벌었으니까. 근데 부동산이든 주식이든 코인이든 이걸 아셔야 돼요. 내 손에 돈 들어올 때까지 내 돈 아니에요. 작년까지만 해도 부동산 갖고 있었던 사람들 웃고 있었잖아요. 왜요? 집값 계속 올라가니까. 근데 지금 부동산 갖고 있는 사람들 좌불안석이에요. 특히 어떤 분들이 좌불안석이냐면 투자한 사람들. 그래서 국가에서 요거 관련돼서는 세금을 더 많이 거두려고 노력을 해요. 왜냐면 이게 나쁘다라는 게 아니라 많은 사람들이 이쪽에 치우쳐져 버리면 이미 치우쳐져 있기는 했었어요. 작년 같은 경우에. 그러면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취업 안 해요. 뭐하러 취업해요? 코인 사놓고 눈만 뜨고 핸드폰만 쳐다보면 돈이 오르는데. 맞잖아요. 작년에 그랬잖아요. 한때. 네. 그러면 일할 필요가 없죠. 주식도 똑같고 부동산도 똑같고 이자도 똑같아요. 그래서 이쪽을 국가에서는 그렇게 권장하진 않습니다. 근데 권장을 하고 싶어도 못해요. 왜냐면 잘못하면은 이것 때문에 돈을 벌 수도 있지만 뭐 할 수도 있죠? 잃을 수도 있죠. 그럼 또 지금은 또 어떤 문제가 있냐면 잃어서 일 안 해요. 왜냐면 월급 받아봤자 이거 내가 잃은 거 못 채우니까 어떻게 또 한탕 할까 또 그런 고민들 하고 있는 사람들이 되게 많아요. 그래서 불로소득이 나쁘다라는 건 아닌데 당연히 뭐든지 다 똑같습니다. 성공하면은 그 열매가 달콤하지만 실패했을 때의 쓴맛도 커요. 그래서 전 이거 다 안 해요. 저도 집 갖고 있지만 그걸로 뭐 돈 벌 생각도 없고 어차피 빌라라 떨어지고 있고 저희는 그냥 주거 목적이었지 떨어지면 떨어지는 대로 그냥 살 거예요. 근데 대부분 사람들은 그거 아니잖아요. 그리고 이런 얘기 하지 마십시오. 저한테 많은 사람들이 집에서 살려고 산 거 아니에요? 아닙니다.
제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서 90명 이상은 이 마인드로 샀어요. 이거 사서 집값 오를 거야. 그러니까 몇 년 후에 팔아갖고 돈 벌어야지, 이 마인드지. 이 집이 집값이 오르든 떨어지든 나는 상관없어. 난 그냥 여기에서 행복하게 살 거야. 이 마인드로 집 산 사람들은 제가 장담하는데 100명 중에 10명 안 돼요. 다들 머릿속에는 그거 하나밖에 없어요. 1억에 사갖고 3억 만들어야지. 그 생각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뉴스에서 계속 난리 치잖아요. 난리 났다고. 근데 내년이 제일 난리예요. 왜냐면 대한민국은 제조가 발달되어 있는 나라잖아요. 생산 쪽이. 근데 이게 경기가 생산 쪽으로 가는데 1년 정도 걸린대요. 그러니까 내년이 어떻게 되냐가 되게 중요해요. 이게 내년에 잘 풀려서 잘 되면 다행인데, 만약에 내년에 경기가 더 안 좋아진다 그러면은요, 아마 치고 올라가기가 쉽지 않을 거예요. 지금보다 더 힘들어지는 상황이 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내년이 어떻게 되냐가 키포인트인 것 같아요. 라고 라디오에서 누군가 얘기했는데 그 말이 맞아요. 왜냐면 대한민국 자체가 뭐 자원이 많아요. 뭐가 많아요? 그냥 있는 거라고는 사람들 능력 좋은 거밖에 없잖아요. 그래서 내년이 좀 문제긴 해요. 그래도 국가에서는 그 보증금을 받으시면 이자 계산을 해서 세금을 더 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거는 임대료 아니잖아요. 그래서 임대료가 아닌데 세금 걷는다. 그래서 무슨 임대료라 그래요? 간주 임대료. 그래서 간주 나오면 가짜를 진짜로 인정을 해서 세금을 걷겠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게 있는 이유는 그 불로소득을 줄이기 위한 효과도 있어요. 그 다음에 거기 밑에 보시면 이 과세 기간에 걸쳐 부동산 임대 용역을 공급하고 그 대가를 선불 또는 후불로 되어 있는데, 후불은 없어요. 대한민국엔 선불은 있어도. 왜냐면 제가 장담하는데 후불로 하면은 안 내고 도망갈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있죠. 요즘도 난리잖아요. 요즘 툭하면 TV에 나오죠. 밥 먹고 도망가신 분들. 그거보다 더 많습니다, 실제. 근데 신고를 안 할 뿐이지. 왜냐면 신고를 해도 문제가, 뭐 요번에는 이제 좀 깔끔하게 해결되긴 했는데, 그 25만 원어치인가 30만 원어치 횟집에서 먹고 가신 분들이 있었죠. 있었어요. 근데 거기에서 뭐라 그랬냐면, 안 나타나면 너네 얼굴 오픈할 거다 라고 했었잖아요. 그분들이 쪽팔려서 그런 거지, 만약에 나는 오픈해도 상관없는 사람이야 라는 마인드를 갖고 있으면은요, 그거 오픈하잖아요. 그러면 CCTV 그 사장님 있죠? 소송 걸면 돼요. 오픈 못해요. 맞잖아요. 범죄자들도 다 모자이크 나오잖아요. 근데 그걸 오픈해갖고 TV라던가 신문이라던가 이런 데 내잖아요. 그러면 변호사 써갖고 싸우면 그 집이 져요. 아무리 내가 잘못했어도. 우리나라 법이 그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가 맞는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집 같은 경우에는 후불은 없고 선불만 있습니다. 그래서 뭐 이런 경우에요. 내가 만약에 집 주인이야. 내 집을 빌려줬어. 3월부터 7월까지. 3, 4, 5, 6, 7. 500만 원 받았다라고 칠게요. 5개월치. 5달치. 그러면 어떤 문제가 있냐면 부가가치세는 3개월에 한 번씩 내요. 그래서 1월부터 3월, 4월부터 6월, 그 다음에 7월부터 9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요. 여기 3개월치는 얼마예요? 3월 달에는 한 달만 들어가죠. 그래서 100만 원. 4월에서 6월은 석 달 들어가죠. 얼마요? 300. 7월에서 9월 몇 달만 들어가요? 한 달만. 그래서 얼마요? 100만 원. 이렇게 따로따로 세금 신고를 하셔야 돼요. 한 번에 다 하는 게 아니라. 왜 그러냐면 이럴 수도 있잖아요. 선불로 5개월치 줬는데 3개월만 살고 2달치 내놓으래. 이럴 수도 있어요, 없어요? 있죠. 사람 일은 언제 어떻게 될는지 모르니까. 처음엔 내가 5개월치 살게요. 그리고 5개월치 냈는데 내가 살아봤더니 아니면 일이 생겨서 여기에 이제 더 이상 못 있어. 그러면 일부 돌려줘야 되는 경우도 발생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죠. 그래서 그런 것까지 감안해서 계산을 하라고 되어 있어요. 그래서 신고는 어떻게 하냐면 3월 31일까지, 거기 보시면 과세기간 종료일이라고 되어 있어요. 지문에 보시면. 그 다음에 요거는 6월 30, 요거는 9월 30, 요렇게 해서 신고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종료일이라는 게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래서 마지막 날로 해서 신고해라. 참고하세요. 그
그 다음에 저기 443페이지 하나만 더 보고 쉴게요. 433페이지 보시면 폐업 잘 봐두세요. 폐업. 아까도 잠깐 설명드렸는데 폐업 나오면 무슨 일이라고요? 폐업일이요. 그래서 폐업 나오면은 폐업일. 그거 좀 잘 봐두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잠깐만 쉬었다가 3시에 저기 450페이지 볼게요. 쉬었다가 450페이지 보도록 하겠습니다.